나는 어릴 때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정확히 말하면 제일 화가 많은 사람. 아니, 그것보다는 제일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 나는 늘 엄마 눈치를 봤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갈 때마다 엄마 얼굴을 먼저 살폈거든. 오늘은 괜찮은 날인지 아니면 또 소리 지르는 날인지. 초등학교 3학년 때였나? 학교 끝나고 친구 집에서 놀다가 조금 늦게 들어간 적이 있어. 그때만 해도 해는 아직 떠 있었고 시계를 보니까 겨우 6시 반이었거든. 근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엄마가 쏜살같이 달려왔어. 엄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은 벌겋게 충혈돼 있었어. 울고 있었던 거야, 분명히. 엄마는 지금 몇이냐고 소리쳤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 화난 것 같기도 하고 울 것 같기도 하고. 나는 그냥 얼어붙었지. 6시까지 들어오라고 했는데 왜 안 들어왔냐고, 내가 혼자 세상을 살 거냐고 그렇게 따지듯 물었어. 나는 아직 밖이 밝다고 변명했어. 근데 엄마는 밝으면 뭐가 어떻냐고, 약속은 약속이라고 했어. 그날 엄마는 나를 방으로 밀어넣더니 1시간 동안 나오지 말라고 했어. 저녁도 굶었고. 나는 방에서 훌쩍훌쩍 울면서 생각했지. 다른 애들 엄마는 안 그런데 왜 우리 엄마만 이래?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 숙제를 안 했다가 들키면, 성적표에 80점대가 하나라도 있으면, 방 청소를 안 했으면, 밥을 흘렸으면, 뭐든 이유가 됐어. 엄마는 소리를 질렀고 나는 울었고 그게 우리 집의 일상이었어.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초등학교 5학년 때 일이야. 그날은 학교에서 체육대회가 있었거든. 우리 반이 이겨서 다들 너무 신나 있었고 담임 선생님이 아이스크림을 사주신다고 했어. 나는 평소 같으면 당연히 안 간다고 했을 거야. 엄마한테 혼날까봐. 근데 그날따라 용기가 났던 건지 아니면 그냥 너무 가고 싶었던 건지 나도 따라갔어.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친구들이랑 떠들고 웃었어. 진짜 행복했어, 그때. 그런데 문득 시계를 보니까 벌써 7시가 넘어 있었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 나는 아이스크림도 다 못 먹고 뛰어서 집으로 갔어. 집에 도착했을 때는 7시 반이었어. 엄마는 현관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 팔짱을 낀 채로. 나는 그 모습만 봐도 알았어. 오늘 정말 큰일 났구나. 엄마는 조용했어. 그게 더 무서웠어. 소리를 지를 때보다 이렇게 조용할 때가 더 무서웠거든. 엄마는 나한테 어디 갔었냐고 물었고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친구들이랑 아이스크림 먹으러 갔다고 했어. 그랬더니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오늘은 저녁 없다고 했어. 그리고 이번 주말 외출도 금지라고 했어. 나는 그날 밤 방에서 한참을 울었어. 억울했거든. 나도 친구들처럼 그냥 놀고 싶었을 뿐인데 왜 우리 엄마만 이렇게 엄격한지, 왜 우리 집만 이렇게 답답한지. 그게 너무 원망스러웠어. 그때는 몰랐어. 엄마가 왜 그랬는지, 엄마가 왜 그렇게까지 나를 집에 일찍 들어오게 하려고 했는지, 왜 그렇게 불안해했는지. 초등학교 6학년 때는 더 심해졌어. 엄마는 나한테 학원을 3개나 보냈거든. 영어, 수학 그리고 피아노. 피아노는 내가 하기 싫다고 했는데도 엄마가 무조건 하라고 했어. 나중에 크면 도움이 된다고, 무언가 하나쯤은 제대로 할 줄 알아야 한다고. 나는 이해가 안 됐어. 우리 집은 돈도 없는데 왜 이렇게까지 학원을 보내는지. 친구들은 다들 학원 2개만 다니는데 나는 방과 후에 쉴 시간도 없이 학원만 다녔어. 주말에도 학원이 있었고. 어느 날 나는 엄마한테 물었어. 우리 돈 없는데 왜 이렇게 학원을 많이 보내냐고. 그냥 1~2개만 다니면 안 되냐고. 엄마는 그때 표정이 딱 굳더니 네가 나중에 알게 될 거라고 했어.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에 커서 고맙다고 할 거라고. 나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어. 지금 힘든데 나중은 무슨 나중이야? 그냥 지금 놀고 싶은데. 친구들처럼 학교 끝나고 PC방도 가보고 친구 집에서 자기도 하고 싶은데. 엄마는 절대 허락하지 않았어. PC방은 상상도 못하게 했고 친구 집에서 자는 것도 안 된다고 했어. 단 한 번도 허락해 준 적이 없었어. 나는 그게 너무 답답했어. 그래서 나는 엄마를 피하기 시작했어. 학교 끝나고 학원 가기 전에 몰래 친구들이랑 떡볶이 먹으러 가기도 하고 문방구에서 시간 보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귀가 시간이 늦어졌어. 엄마는 점점 더 신경질적으로 변했어. 내가 5분만 늦어도 전화를 했고 학원 선생님한테 내가 제대로 다니고 있는지 확인 전화까지 했어. 나는 그게 너무 창피했어.
중학생도 아니고 거의 중학교 들어갈 나이인데 왜 이렇게 감시를 하는지. 어느 날은 정말 화가 나서 엄마한테 소리쳤어. 왜 나만 이렇게 감시하냐고. 나도 친구들처럼 자유롭게 놀고 싶다고. 엄마는 그때 뭐라고 했냐면 네가 나를 닮아서 그렇다고 했어. 네가 나처럼 될까봐 무섭다고.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 엄마를 닮는 게 왜 무서운 건데? 엄마처럼 되는 게 뭐가 나쁜 건데?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어.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엄마와의 관계가 더 나빠졌어. 사춘기가 온 것도 있었고 나도 점점 엄마 말을 안 듣게 됐거든. 엄마가 뭐라고 하면 일단 반항부터 했어. 그냥 엄마가 하는 모든 게 다 싫었어. 중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였나? 친구들이 다 같이 놀이공원 간다고 했어. 그때가 내 생일 직전이었거든. 나는 엄마한테 가고 싶다고 했어. 친구들도 다 가고 나만 안 가면 왕따 당한다고 제발 한 번만 가게 해달라고. 엄마는 안 된다고 했어. 이유는 없었어. 그냥 안 된다고만 했어. 나는 울면서 따졌어. 왜 안 되냐고. 다른 애들은 다 가는데 나만 왜 안 되냐고. 엄마는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 나는 그날 밤 진짜 엄마가 미웠어. 왜 나만 이렇게 사는지, 왜 나만 친구들처럼 평범하게 살 수 없는지. 친구들 부모님은 다 허락해 주는데 왜 우리 엄마만 이렇게 엄격한지. 결국 나는 몰래 갔어. 엄마한테는 도서관 간다고 거짓말하고 놀이공원에 갔어. 그날 정말 재미있었어. 친구들이랑 롤러코스터도 타고 귀신의 집도 가고 사진도 엄청 많이 찍었어. 진짜 행복했어. 근데 집에 돌아왔을 때 엄마가 알고 있었어.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어. 엄마는 나를 보자마자 놀이공원 재미있었냐고 물었어. 나는 그 순간 얼어붙었지. 엄마는 화내지 않았어. 그게 더 무서웠어. 엄마는 그냥 조용히 말했어. 거짓말하지 말라고. 뭐든 솔직하게 말하라고. 그리고 이번 주말 외출은 당연히 금지라고. 나는 그날 밤 방에서 엄마를 원망했어. 이렇게 살 거면 차라리 엄마 없이 사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어. 그때는 몰랐지. 엄마가 왜 그랬는지. 엄마가 왜 그렇게까지 나를 통제하려고 했는지. 그게 화가 아니라 두려움이었다는 걸. 나까지 자기처럼 될까봐, 나까지 힘들게 살까봐 그게 무서워서 그랬다는 걸. 중학교 2학년이 되면서 나는 우리 집이 뭔가 다르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됐어. 친구들이 가족 얘기를 할 때 나는 늘 침묵했거든. 친구들은 주말에 가족끼리 외식 갔다는 얘기, 아빠랑 영화 보러 갔다는 얘기, 가족 여행 갔다는 얘기를 했어. 근데 우리 집은 그런 게 없었어. 아빠는 없었고 엄마는 늘 일하러 나갔고 나는 늘 혼자였어. 그때 처음 친구한테 물어봤어. 너네 아빠는 뭐 하시냐고? 친구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 회사 다니신다고? 나는 다시 물었어. 그럼 주말에는 집에 계시냐고? 친구는 당연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 나는 그때 깨달았어. 아, 원래 아빠라는 건 집에 있는 거구나? 우리 집만 없는 거구나? 엄마한테 아빠 얘기는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었어. 왠지 그러면 안 될 것 같았거든. 엄마 표정이 어두워질 것 같았고 뭔가 금기 같은 느낌이었어. 그래서 나는 그냥 묻지 않았어. 근데 어느 날 학교에서 가족 사진을 가져오라는 숙제가 나왔어. 나는 집에 와서 앨범을 뒤적였는데 아빠가 나온 사진이 단 한 장도 없었어. 엄마랑 나 둘이 찍은 사진만 있었어. 나는 그날 엄마한테 물었어. 조심스럽게. 아빠는 어디 계시냐고? 엄마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잠깐 침묵했어. 그러더니 간단하게 대답했어. 없다고? 오래전에 떠났다고?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 엄마 목소리가 너무 무거웠거든.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어. 근데 그날 밤 이불 속에서 혼자 생각했어. 아빠는 왜 떠났을까? 나 때문일까? 나를 버리고 간 걸까? 다음 날 학교에 가족 사진 대신 엄마랑 나 둘이 찍은 사진을 가져갔어. 선생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셨는데 친구들 중 몇몇이 수군거리는 게 들렸어. 쟤네 집은 아빠가 없나 봐 하고. 나는 그날 정말 창피했어. 부끄러웠어. 왜 우리 집만 이런지? 왜 나만 아빠가 없는지? 친구들은 다 있는데. 그때부터였을 것 같아. 내가 우리 집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한 게. 친구들한테 집 얘기를 안 하게 됐어. 엄마 얘기도 최대한 안 했어. 누가 물어보면 그냥 대충 넘어갔어. 중학교 2학년 가을쯤이었나? 그때 처음 알게 됐어. 엄마가 나를 19에 낳았다는 걸.
그날은 엄마 친구분이 집에 오셨었거든. 오랜만에 뵙는다고 엄마가 기분 좋게 준비하고 계셨어. 나는 방에 있다가 물 마시러 나왔는데 거실에서 엄마랑 그 이모가 얘기하는 게 들렸어. 이모가 말했어. 너도 참 고생 많이 했다고? 19에 애 낳고 혼자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엄마는 그냥 웃으면서 뭐 어떻게든 살았다고 대답했어. 나는 그 순간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어. 19? 엄마가 나를 19에 낳았다고? 지금 나랑 겨우 6살밖에 차이 안 나는 나이에? 나는 얼른 방으로 들어와서 계산을 해봤어. 엄마는 지금 35이야. 그럼 나를 낳았을 때 진짜 19이네.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나를 낳은 거잖아. 그날 밤 잠이 안 왔어. 계속 생각했어. 엄마는 내 나이 때 뭘 했을까? 나는 지금 중학생인데 엄마는 그 나이에 벌써 임신을 했던 거야? 그리고 혼자 나를 키웠던 거야? 갑자기 엄마가 이해가 되면서도 동시에 더 이해가 안 됐어. 왜 그렇게 젊은 나이에 나를 낳았을까? 왜 아빠는 떠났을까? 대체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며칠 뒤 나는 용기를 내서 엄마한테 또 물어봤어. 왜 아빠가 떠났냐고? 엄마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그냥 어쩔 수 없었다고만 했어. 아빠는 책임을 질 준비가 안 돼 있었다고? 그래서 떠났다고? 나는 그게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으면서도 정확히는 몰랐어. 책임이라는 게 뭔데? 나를 낳은 것에 대한 책임? 그럼 나는 뭐야? 그냥 실수였던 거야? 그날 이후로 나는 엄마를 볼 때마다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 미안하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뭔가 답답하기도 하고. 엄마가 나를 키우느라 고생했다는 건 알겠는데, 동시에 내가 왜 태어났는지도 의문이었어. 중학교 3학년이 되면서 엄마의 일상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 엄마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나한테 아침 차려주고 8시에 출근했어. 그리고 밤 9시나 10시쯤 돌아왔어. 가끔은 더 늦게 돌아올 때도 있었어. 엄마는 식당에서 일했는데 주말에도 거의 쉬지 못했어. 어느 날 밤 엄마가 늦게 들어왔는데 다리를 절뚝거리고 있었어. 나는 깜짝 놀라서 물어봤어. 왜 그러냐고? 엄마는 괜찮다고 그냥 하루 종일 서 있어서 그렇다고 했어. 나는 그날 처음 생각했어. 엄마가 이렇게까지 일하는 이유가 뭘까? 나 때문이잖아. 나를 키우려고, 나를 학원 보내려고, 나한테 밥 먹이려고. 엄마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잖아. 그런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졌어. 미안하기도 하고 동시에 화도 났어. 왜 이렇게까지 힘들게 살아야 하는지. 왜 우리 집만 이런지. 친구들은 다들 편하게 사는 것 같은데. 그때쯤부터였을까? 엄마가 점점 말이 없어지기 시작했어. 전에는 그래도 나한테 이것저것 물어보고 간섭도 많이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엄마는 그냥 조용했어. 아침에 밥 차려주고 잘 다녀오라고 하고 그게 전부였어. 밤에 돌아와서도 피곤한지 거의 말이 없었어. 나도 엄마한테 별로 말을 안 하게 됐어. 학교 얘기도 안 했고 친구 얘기도 안 했어. 그냥 각자 방에서 시간을 보냈어. 같은 집에 살면서도 우리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 그리고 어느 날부터 밤에 낯선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 처음에는 뭔지 몰랐어. 그냥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 같기도 하고 엄마가 전화하는 소리 같기도 하고. 근데 어느 날 밤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다가 거실을 봤는데 엄마가 낯선 남자랑 앉아있는 게 보였어. 나는 깜짝 놀라서 얼른 방으로 돌아왔어.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어. 저 사람은 누구지? 엄마 친구? 아니면 남자친구? 그날 이후로도 가끔 그 소리가 들렸어. 남자 목소리가 들렸고 가끔은 웃음소리도 들렸어. 나는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모르는 척했어. 보고 싶지 않았거든. 근데 그 남자가 한 명이 아니었어. 어떤 날은 다른 목소리가 들렸고 어떤 날은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 나는 점점 혼란스러웠어. 엄마가 대체 뭘 하는 거지? 중학교 3학년 겨울이었나? 그날 밤은 유난히 시끄러웠어. 남자 목소리가 크게 들렸고 엄마가 웃는 소리도 들렸어. 나는 짜증이 났어. 시험 기간인데 공부를 어떻게 해? 나는 방문을 벌컥 열고 나갔어. 거실에는 엄마랑 낯선 남자가 술을 마시고 있었어. 테이블 위에는 소주병이 여러 개 있었고 엄마 얼굴은 빨갛게 상기돼 있었어. 남자는 나를 보더니 옷 딸이냐고 물었어. 엄마는 당황한 표정으로 나를 봤어. 나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다시 방으로 들어왔어. 그리고 문을 쾅 닫았어. 그날 밤 나는 잠을 거의 못 잤어. 계속 생각했거든. 엄마가 저렇게 낯선 남자들을 집에 데려오는 이유가 뭘까?
다음날 아침 엄마는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 나도 엄마한테 아무 말 안 했어. 우리는 그냥 각자 준비하고 각자 나갔어. 학교에서 친구가 물어봤어. 너 왜 얼굴이 그러냐고? 나는 그냥 못 잤다고만 했어. 친구는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 받냐고 물었고 나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 그때 처음 느꼈어. 우리 집은 뭔가 다르구나. 정상적이지 않구나. 친구들 집은 이렇지 않을 텐데. 친구들 엄마는 밤에 낯선 남자를 집에 데려오지 않을 텐데. 그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부끄러워졌어. 엄마가 부끄러웠어. 우리 집이 부끄러웠어. 그리고 엄마 얼굴을 똑바로 보기 힘들어졌어. 집에 가는 게 싫었어. 학교가 끝나도 집에 가기 싫어서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어. 저녁 먹을 시간이 될 때까지 그냥 책을 읽거나 멍하니 앉아 있었어. 엄마는 내가 늦게 들어가도 별로 뭐라고 안 했어. 전에는 그렇게 난리였는데 이제는 그냥 밥 먹었냐고만 물어봤어. 나는 먹었다고 거짓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어. 어느 날 밤 배가 너무 고파서 부엌으로 나갔는데 엄마가 혼자 소주를 마시고 있었어. 텔레비전도 안 켜고 그냥 어둠 속에서 혼자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었어. 나는 뭐라고 말을 걸어야 할지 몰랐어. 그냥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서 마시고 다시 방으로 들어왔어. 엄마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어.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생각했어. 엄마도 힘들구나. 엄마도 외롭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근데 동시에 나도 힘든데 하는 생각도 들었어. 엄마만 힘든 게 아니잖아. 나도 힘들잖아.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는 엄마랑 거의 말을 안 하게 됐어. 아침에 인사하는 것 말고는 대화가 거의 없었어. 엄마도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았고 나도 엄마한테 관심이 없었어. 아니, 정확히는 관심을 끊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 엄마를 볼 때마다 복잡한 감정이 들었거든. 미안하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냥 보기 싫었어. 엄마도 나를 보기 싫은 것 같았고 우리 집은 점점 냉랭해졌어. 같은 공간에 있어도 각자 다른 세계에 사는 것 같았어. 엄마는 엄마대로 살았고 나는 나대로 살았어. 나는 그때 생각했어.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독립하는 게 낫겠다고. 빨리 어른이 돼서 집을 나가고 싶다고. 엄마랑 떨어져서 살고 싶다고. 그게 내 유일한 목표였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서 기숙사 들어가고 그렇게 엄마랑 떨어지는 것. 그것만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텼어.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이었어. 그날 나는 결심했어.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학교도 재미없고 공부도 하기 싫고 집에 있는 것도 싫고 그냥 모든 게 다 싫었어. 친구들은 다들 대학 가려고 공부하고 있었는데 나는 대학에 관심도 없었어. 대학 가봤자 뭐해. 돈도 없는데. 장학금 받는다 해도 생활비는 어떻게 해. 엄마한테 손 벌릴 수도 없고. 그래서 나는 결정했어. 학교 그만두고 그냥 일하겠다고. 방학이 끝나갈 무렵 나는 엄마한테 말했어. 조심스럽게 꺼냈는데 생각보다 쉽게 말이 나왔어. 나 자퇴할래? 그냥 일하면서 살래? 엄마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나를 봤어. 한참을 말이 없더니 고개를 끄덕였어.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렇게 말했어. 나는 그 반응이 의외였어. 뭐라도 말릴 줄 알았는데.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그럴 줄 알았는데. 엄마는 그냥 담담하게 허락했어. 그게 응원인지 포기인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 엄마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어. 내 인생이니까 내가 알아서 하라고. 나는 그날 밤방에서 자퇴 서류를 작성했어. 학교에 제출할 서류였는데 부모님 동일한에 엄마 도장을 받아야 했어. 나는 거실로 나가서 엄마한테 도장을 달라고 했어. 엄마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서류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어. 그러더니 도장을 찍어줬어. 아무 말 없이. 나는 그 순간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 섭섭한 것 같기도 하고 허무한 것 같기도 하고. 엄마가 나를 말리지 않는 게 고마우면서도 동시에 서운했어. 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지? 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지? 다음 날 학교에 가서 담임 선생님한테 서류를 제출했어. 선생님은 놀란 표정으로 물어봤어. 왜 자퇴하냐고, 무슨 일 있냐고. 나는 그냥 집안 사정이라고만 했어. 선생님은 다시 생각해 보라고 했어. 지금 그만두면 나중에 후회한다고, 대학은 가야 한다고. 근데 나는 마음이 이미 정해져 있었어. 대학 같은 거 안 가도 돼. 그냥 일하면서 살면 돼. 일주일 뒤 자퇴가 처리됐어. 나는 더 이상 고등학생이 아니었어.
그냥 백수였어? 집에서는 별일 없었어? 엄마는 평소처럼 아침 일찍 나갔고 나는 집에서 뒹굴거렸어? 처음에는 자유로운 것 같았어? 학교 안 가도 되니까? 근데 며칠 지나니까 너무 무료했어? 나는 알바를 구하기 시작했어. 편의점, 카페, 식당. 이것저것 알아봤는데 고등학교 자퇴생을 뽑는 곳이 많지 않았어? 대부분 나이 제한이 있었고 경력을 원하는 곳도 많았어? 한 달쯤 지났을까? 겨우 편의점 알바를 구했어.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야간 알바였어. 시급은 최저임금이었고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어. 처음으로 돈을 벌었을 때는 기분이 좋았어. 내 노동으로 번 돈이잖아. 근데 한 달 일하고 받은 돈이 100만 원이 안 됐어. 하루 8시간씩 일했는데 고작 이것밖에 안 된다는 게 허무했어. 엄마한테는 월세를 조금 드렸어. 10만 원 정도. 엄마는 받으면서 아무 말도 안 했어. 고맙다는 말도 없었고 수고했다는 말도 없었어. 그냥 받아서 지갑에 넣었어. 나는 그게 섭섭했어. 내가 처음으로 번 돈인데 엄마는 별로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어.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받았어. 그때 삼촌한테 전화가 왔어. 삼촌은 엄마 남동생인데 지방에 살고 있었어. 1년에 한두 번 정도 보는 사이였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야. 너 자퇴했다며? 내 엄마 도대체 왜 그러냐고. 나는 깜짝 놀랐어. 삼촌이 어떻게 알았지? 엄마가 말했나? 삼촌은 화난 목소리로 말했어. 지금 당장 만나자고 할 얘기가 있다고. 며칠 뒤 삼촌이 서울로 올라왔어.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 삼촌은 나를 보자마자 한숨을 쉬었어. 얼굴이 많이 마르고 어두워졌다고 했어. 삼촌은 물었어. 왜 학교를 그만뒀냐고? 무슨 일 있었냐고? 나는 그냥 하기 싫어서 그만뒀다고 했어. 집안 사정도 있고 돈도 벌어야 할 것 같고. 삼촌은 고개를 저었어. 그건 이유가 안 된다고 했어. 내 나이 때는 공부를 해야 한다고, 돈은 나중에 얼마든지 벌 수 있다고. 지금 그만두면 평생 후회한다고.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 왜 꼭 공부를 해야 하는데? 공부 안 해도 살 수 있잖아. 삼촌은 한숨을 또 쉬고 말했어. 너 엄마 인생 봤지? 그렇게 살고 싶어? 나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못했어. 엄마 인생. 그래, 나는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았어. 엄마처럼 힘들게 살고 싶지 않았어. 근데 그게 공부랑 무슨 상관인데? 삼촌은 설명해줬어. 엄마가 왜 이렇게 사는지 아냐고? 엄마는 너를 19에 낳고 학교를 포기했다고?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마쳤다고?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다고? 식당 일, 청소 일 그런 일밖에 할 수 없었다고? 삼촌은 계속 말했어. 내가 지금 학교 그만두면 너도 엄마처럼 될 거라고? 평생 최저임금 받으면서 힘들게 살 거라고? 그게 싫으면 지금이라도 다시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고? 나는 그때 처음 깨달았어. 아, 엄마가 왜 그렇게 나한테 공부하라고 했는지, 왜 학원을 3개나 보냈는지, 왜 나를 그렇게 통제했는지. 엄마는 내가 자기처럼 되는 걸 막으려고 했던 거야. 삼촌은 제안했어. 삼촌 집에 와서 살지 않겠냐고. 삼촌이 학교도 알아봐 줄 테니 다시 공부를 시작하라고. 대학까지 가라고. 삼촌이 도와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 갑자기 눈물이 나서 당황했어. 왜 우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눈물이 났어. 삼촌은 내 어깨를 두드려줬어. 울지 말라고. 괜찮다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그냥 환경이 안 좋았을 뿐이라고. 나는 그날 삼촌한테 고맙다고 말했어. 진심으로. 세상에 나를 붙잡아준 유일한 어른 같았거든. 엄마도 나를 사랑했겠지만 엄마는 나를 붙잡을 힘이 없었던 것 같았어. 근데 삼촌은 달랐어. 삼촌은 나를 붙잡아줬어. 일주일 뒤 나는 짐을 쌌어. 많지 않았어. 옷 몇 벌, 책 몇 권, 그게 전부였어. 엄마한테 말했어. 삼촌 집으로 간다고. 거기서 다시 학교 다닐 거라고. 엄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 그래, 잘 지내라고만 했어. 나는 엄마가 뭔가 더 말해주길 바랐어. 미안하다거나 잘하라거나 그런 말. 근데 엄마는 아무 말도 안 했어. 떠나는 날 아침 나는 엄마한테 인사했어. 그동안 고생하셨다고, 나 때문에 힘들었을 거라고. 엄마는 그제야 나를 똑바로 봤어. 그리고 말했어. 내 잘못 아니야? 그냥 엄마가 부족했어. 나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었어.
엄마도 눈물을 글썽이는 것 같았는데 엄마는 고개를 돌려버렸어. 우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나는 짐을 들고 집을 나섰어. 뒤돌아보니까 엄마가 문 앞에 서 있었어. 손을 흔들지도 않고 그냥 서 있었어. 나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엄마를 봤어. 그리고 돌아섰어. 그렇게 나는 엄마 곁을 떠났어. 가출처럼, 아니 도망치듯이. 삼촌 집은 경기도에 있었어. 작은 아파트였는데 방이 2개 있었어. 삼촌은 혼자 살고 있었고 나한테 작은 방을 내줬어. 삼촌은 정말 잘해줬어. 밥도 챙겨주고 학교도 알아봐줬어. 근처에 괜찮은 고등학교가 있다고 전학을 알아보겠다고 했어. 한 달쯤 지나서 전학이 됐어. 새 학교는 예전 학교보다 작았지만 분위기는 훨씬 좋았어. 선생님들도 친절하고 친구들도 괜찮았어. 처음에는 적응이 힘들었어. 새로운 환경에 익숙해지는 게 쉽지 않았거든. 친구들이 말 걸어와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고 수업 시간에도 집중이 안 됐어. 근데 삼촌이 계속 격려해줬어. 괜찮다고, 천천히 하면 된다고. 삼촌은 주말마다 나랑 같이 시간을 보냈어. 영화도 보러 가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나한테 관심을 가져줬어. 엄마는 가끔 전화했어. 잘 지내냐고, 공부는 잘하고 있냐고. 나는 잘 지낸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 그게 전부였어. 우리 사이에는 여전히 어색함이 있었어. 한 번은 엄마가 용돈을 보내줬어. 10만 원이었는데 편지도 같이 왔어. 짧은 편지였어. 미안하다고, 잘 지내라고. 그게 전부였어. 나는 그 편지를 읽고 또 울었어. 왜 우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눈물이 났어. 엄마가 미안해할 일이 뭐가 있어? 엄마는 최선을 다했잖아. 엄마가 부족한 게 아니라 그냥 환경이 안 좋았던 거잖아. 고등학교 2학년이 됐을 때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 예전에는 공부가 싫었는데 이제는 달랐어.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를 알게 됐거든.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아서. 삼촌이 실망하지 않게 하고 싶어서. 성적이 조금씩 올랐어. 처음에는 중간 정도였는데 점점 상위권으로 올라갔어. 선생님들도 칭찬해줬고 친구들도 놀라워했어. 삼촌은 정말 기뻐했어. 내가 성적표를 보여줬을 때 삼촌은 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잘했다고 했어. 이대로만 하면 좋은 대학 갈 수 있다고? 나는 처음으로 생각했어. 아, 나도 대학에 갈 수 있구나. 나도 뭔가 될 수 있구나.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입시 준비로 정신 없었어. 수능 공부에 매달렸고 주말에도 학원에 다녔어. 삼촌은 학원비를 다 대줬고 필요한 것도 다 사줬어. 수능 날이 왔을 때 나는 떨렸어. 긴장돼서 손이 계속 떨렸어. 근데 시험을 보는 동안은 집중할 수 있었어. 그동안 공부한 걸 다 쏟아부었어. 결과가 나왔을 때 나는 믿을 수 없었어. 생각보다 점수가 잘 나왔거든. 삼촌도 놀라워했고 선생님도 축하해줬어. 나는 삼촌한테 전화로 엄마한테도 말해야 하지 않겠냐고 물었어. 삼촌은 그래야 한다고, 엄마가 제일 기뻐할 거라고 했어. 그날 밤 엄마한테 전화했어. 수능 점수 나왔다고, 생각보다 잘 나왔다고. 엄마는 한참 말이 없더니 그래, 잘했다고 했어. 목소리가 떨리는 것 같았어. 나는 대학에 합격했어. 서울에 있는 중간 정도 되는 대학이었는데 나한테는 정말 큰 성취였어. 고등학교 자퇴생이었던 내가 대학에 합격한 거야. 합격 발표를 보고 삼촌한테 전화했을 때 삼촌은 진짜 울었어. 목소리가 떨리면서 정말 잘했다고, 자랑스럽다고 했어. 엄마한테도 전화했어. 엄마는 축하한다고, 고생했다고 했어. 그리고 한마디 더 했어. 네가 자랑스럽다고? 나는 그 말을 듣고 울컥했어. 엄마가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니? 처음 듣는 말이었거든. 대학교 1학년 봄이었어. 나는 서울에 있는 대학 기숙사에서 살고 있었어. 새 학기가 시작되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새로운 수업을 듣고 모든 게 낯설었지만 동시에 설렜어. 삼촌은 여전히 나를 챙겨줬어. 한 달에 한 번씩은 만나서 밥을 먹었고 생활비도 보내줬어. 나는 삼촌한테 정말 고맙다고 말했어. 삼촌이 아니었으면 나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라고. 엄마와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통화했어. 여전히 어색했지만 예전보다는 나아진 것 같았어. 엄마는 내가 잘 지내는지 물어봤고 나는 잘 지낸다고 대답했어.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나는 처음으로 엄마 집에 갔어. 오랜만에 가는 거였어. 거의 2년 만이었나? 집은 예전 그대로였어.
작은 원룸이었고 낡은 가구들이 그대로 있었어. 엄마도 예전과 비슷했어. 조금 더 늙어 보이긴 했지만 엄마는 나를 보고 반갑게 맞아줬어. 밥을 차려줬는데 내가 좋아하는 반찬들이었어. 엄마가 기억하고 있었던 거야. 밥을 먹으면서 우리는 이것저것 얘기했어. 학교 얘기, 친구 얘기, 전공 얘기. 엄마는 관심 있게 들어줬어. 예전에는 이런 대화가 없었는데 이제는 할 수 있게 됐어. 밥을 다 먹고 나서 나는 엄마한테 물었어.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고? 엄마는 그냥 평소처럼 지냈다고 했어. 일하고 집에 오고 자고 그런 일상이라고?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어. 아직도 식당에서 일하냐고?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어. 그래, 같은 곳에서 일하고 있다고? 나는 엄마 손을 봤어. 주름이 많이 졌고 거칠어져 있었어. 일하느라 고생한 흔적이었어. 갑자기 마음이 아팠어. 엄마는 내 손을 잡아줬어. 그리고 말했어. 네가 이렇게 잘 커줘서 고맙다고. 엄마는 제대로 해준 게 없는데 네가 스스로 잘 컸다고. 나는 그 말에 눈물이 났어. 참으려고 했는데 눈물이 나왔어. 엄마가 미안해할 게 뭐가 있어? 엄마는 최선을 다했잖아. 엄마도 눈물을 글썽였어.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 말없이. 그냥 서로의 손을 잡고. 그날 밤 나는 엄마랑 같이 잤어. 작은 이불 속에서 나란히 누워서. 엄마는 내 머리를 쓰다듬어줬어. 어릴 때처럼. 나는 그때 생각했어. 엄마도 힘들었겠구나. 19에 나를 낳고 혼자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학교도 포기하고 친구들도 포기하고 자기 인생을 다 포기하고. 엄마가 화를 냈던 것도 이해가 됐어. 그건 화가 아니라 두려움이었던 거야. 나까지 자기처럼 될까봐, 나까지 힘들게 살까봐 그게 무서워서 그랬던 거야. 엄마가 나를 통제했던 것도 이해가 됐어. 그건 통제가 아니라 보호였던 거야. 나를 안전하게 지키려고, 나를 올바른 길로 가게 하려고, 그러려고 했던 거야. 대학교 2학년이 됐을 때 나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 삼촌이 돈을 대주고 있었지만 나도 뭔가 벌고 싶었어. 용돈이라도 스스로 벌고 싶었어. 카페에서 주말 알바를 시작했어. 처음 월급을 받았을 때 나는 엄마한테 보내줬어. 많지 않은 돈이었지만 그래도 내가 번 돈이었어. 엄마는 전화해서 고맙다고 했어. 받을 수 없다고 내가 쓰라고? 근데 나는 받아달라고 했어. 그동안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엄마는 결국 받았어. 그리고 한참 뒤에 문자를 보냈어. 고맙다고, 네가 자랑스럽다고. 나는 그 문자를 보고 미소 지었어. 엄마를 기쁘게 해줄 수 있어서 기뻤어. 대학교 3학년 때는 전공 공부에 집중했어. 나는 경영학을 전공했는데 생각보다 재미있었어. 특히 마케팅이 흥미로웠어. 성적도 계속 잘 나왔고 교수님들한테도 좋은 평가를 받았어. 장학금도 받았고 학회 활동도 시작했어. 삼촌은 정말 기뻐했어. 내가 잘 되는 모습을 보는 게 제일 행복하다고 했어. 삼촌은 나한테 정말 큰 힘이었어. 대학교 4학년이 됐을 때 나는 취업 준비를 시작했어. 여러 회사에 지원서를 냈고 면접도 여러 번 봤어. 떨어지기도 많이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계속 도전했어. 그리고 마침내 합격했어. 작은 마케팅 회사였는데 나한테는 정말 큰 기회였어. 정규직이었고 월급도 괜찮았어. 합격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삼촌한테 전화했어. 삼촌은 정말 기뻐했어. 축하한다고, 잘했다고. 그 다음으로 엄마한테 전화했어. 엄마도 축하한다고, 정말 잘했다고 했어. 목소리가 떨리는 것 같았어. 나는 엄마한테 말했어. 다 엄마 덕분이라고. 엄마가 나를 낳아줘서, 키워줘서,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엄마는 한참 말이 없더니 고맙다고 했어. 내가 이렇게 잘 커줘서 고맙다고. 엄마 인생에서 제일 잘한 게 너를 낳은 거라고. 나는 그 말을 듣고 울었어. 전화기 너머로 엄마도 우는 소리가 들렸어. 회사에 다니기 시작한 지 6개월쯤 됐을 때 나는 처음으로 제대로 된 월급을 받았어. 신입사원이라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내 이름으로 번 돈이었어. 나는 그 돈의 일부를 엄마한테 보냈어. 이번에는 좀 더 많이 50만 원을 보냈어. 엄마는 전화해서 너무 많다고 네가 쓰라고 했어. 근데 나는 받아달라고 했어. 이제 내가 엄마를 챙길 차례라고. 엄마는 결국 받았어. 그리고 며칠 뒤 문자를 보냈어. 엄마도 이제 편하게 살고 싶다고. 오래 일한 식당을 그만두고 좀 더 가벼운 일을 찾을 거라고.
나는 그 문자를 보고 울컥했어. 엄마가 드디어 자기 자신을 위해 생각하기 시작한 거야? 나 때문에 자기 인생을 희생하지 않아도 되는 거야? 회사 생활은 쉽지 않았어? 처음에는 실수도 많이 했고 힘든 일도 많았어? 근데 포기하지 않았어? 계속 배우고 계속 노력했어? 1년쯤 지나서 나는 작은 프로젝트를 맡게 됐어. 처음으로 내가 주도하는 프로젝트였어. 떨렸지만 동시에 자신감도 생겼어. 프로젝트는 성공적이었어. 상사들도 칭찬해줬고 팀원들도 고생했다고 했어. 나는 처음으로 생각했어. 아, 나도 뭔가 할 수 있구나.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그때 문득 엄마 생각이 났어. 엄마는 평생 이런 순간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야. 누군가한테 칭찬받는 것, 자기 능력을 인정받는 것, 자기 가치를 느끼는 것. 엄마는 그런 걸 한 번도 못 느껴봤을 거야. 나는 그날 밤 엄마한테 전화했어. 엄마, 나 오늘 칭찬받았어. 프로젝트 잘했다고. 엄마는 정말 기뻐하면서 축하해줬어. 그리고 나는 말했어. 엄마도 칭찬받아야 해. 엄마는 나를 여기까지 키워냈잖아. 혼자서.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 엄마는 한참 말이 없더니 고맙다고 했어. 내가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맙다고. 회사에 다닌 지 2년쯤 됐을 때 나는 승진했어. 대리로 승진한 거였는데 월급도 올랐고 업무도 더 책임감 있는 걸 맡게 됐어. 나는 정말 기뻤어. 승진 소식을 듣고 삼촌한테 제일 먼저 전화했어. 삼촌은 축하한다고 정말 자랑스럽다고 했어. 삼촌이 나를 믿고 도와준 게 헛되지 않았다고. 나는 삼촌한테 고맙다고 또 말했어. 삼촌이 아니었으면 나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라고. 삼촌은 아니라고, 네가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온 거라고 했어. 엄마한테도 전화했어. 엄마는 축하한다고 계속 잘하라고 했어. 그리고 한마디 더 했어. 네가 이렇게 잘 되니까 엄마도 힘이 난다고. 나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따뜻해졌어. 엄마한테 힘이 되는 존재가 됐다는 게 기뻤어. 그날 밤 나는 혼자 앉아서 생각했어. 지난 몇 년을 돌아봤어. 고등학교 자퇴하고 방황하고 삼촌 집으로 가고 대학 들어가고 졸업하고 취업하고 참 많은 일이 있었어. 그 과정에서 나는 많이 변했어. 예전에는 엄마를 원망했는데 이제는 엄마를 이해해. 엄마가 왜 그랬는지,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엄마는 나보다 먼저 세상에 내던져진 어른이었던 거야. 준비도 안 됐는데 갑자기 엄마가 돼야 했던 거야. 혼자서 나를 키워야 했던 거야. 엄마가 소리를 질렀던 것도 나를 통제하려고 했던 것도 다 이해가 됐어. 그건 사랑의 다른 표현이었던 거야. 서툴렀지만 엄마는 최선을 다했던 거야. 나는 이제 알아? 엄마가 했던 말들의 의미를. 너도 나처럼 살고 싶어? 그 말 속엔 분노가 아니라 두려움과 사랑이 숨어 있었던 거야. 회사에 다닌 지 3년째 되는 해, 나는 처음으로 엄마를 내 회사로 초대했어. 점심시간에 엄마랑 같이 밥을 먹었어. 회사 근처 괜찮은 식당에서. 엄마는 내가 일하는 건물을 보고 감탄했어. 크고 멋지다고. 밥을 먹으면서 나는 엄마한테 말했어. 엄마 덕분에 내가 여기 있는 거라고. 엄마가 나를 키워줬기 때문에, 엄마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엄마는 아니라고 했어.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거라고. 근데 나는 고개를 저었어. 엄마가 없었으면 나는 여기 없었을 거라고. 엄마는 한참을 나를 바라보더니 말했어. 네가 이렇게 잘 커줘서 정말 고맙다고. 엄마 인생에서 제일 잘한 게 너를 낳은 거라고. 너 때문에 엄마도 버틸 수 있었다고. 나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어. 참으려고 했는데 눈물이 나왔어. 엄마도 눈물을 글썽이면서 내 손을 잡아줬어.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 식당 한가운데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날 엄마를 회사 앞에서 배웅하면서 나는 생각했어. 이제는 내가 엄마를 지킬 차례구나. 엄마가 나를 지켜줬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엄마를 지켜줘야겠구나. 엄마는 떠나면서 뒤돌아서서 손을 흔들었어. 나도 손을 흔들었어. 엄마가 사라질 때까지.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은 꼭 엄마를 만나. 삼촌도 가끔 같이 만나서 셋이 밥을 먹어. 삼촌은 여전히 나를 챙겨주고 엄마도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어. 엄마는 이제 식당 일을 그만두고 작은 카페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해. 훨씬 덜 힘든 일이고 여유도 생겼대. 나는 엄마한테 매달 용돈을 보내. 엄마는 받기 싫어했지만 나는 받으라고 했어. 이제 내가 엄마를 챙길 차례라고. 엄마는 결국 받았어. 어느 날 엄마가 말했어.
요즘 친구들을 만난대. 오래전에 연락 끊겼던 친구들이랑 다시 연락하기 시작했대. 같이 영화도 보고 수다도 떨고. 나는 그게 정말 기뻤어. 엄마가 드디어 자기 인생을 살기 시작한 거야. 나 때문에 희생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거야. 지난주에는 엄마랑 같이 여행을 갔어. 처음으로 단둘이서. 부산으로 1박 2일로 다녀왔어. 바다를 보면서 우리는 이것저것 얘기했어. 과거 얘기도 하고 미래 얘기도 하고. 엄마는 미안하다고 또 말했어. 좋은 엄마 못 돼서. 나는 고개를 저었어. 엄마는 충분히 좋은 엄마였다고. 아니, 최고의 엄마였다고. 서툴렀을 뿐이지 사랑은 충분했다고. 엄마는 그 말을 듣고 울었어. 나도 같이 울었어. 바다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 그날 밤 숙소에서 엄마는 내게 말했어. 네가 자랑스럽다고.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맙다고. 엄마 인생에서 가장 큰 자랑이라고. 나는 엄마를 안아줬어. 꼭. 그리고 말했어. 나도 엄마가 자랑스러워. 혼자서 나를 여기까지 키워냈잖아.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 서로의 온기를 느끼면서. 이제는 알아? 엄마가 왜 그랬는지.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엄마가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 엄마는 나보다 먼저 세상에 던져진 어른이었어. 준비도 안 됐는데 갑자기 어른이 돼야 했던 거야. 엄마 노릇을 해야 했던 거야. 엄마가 소리를 질렀던 것도, 나를 통제하려고 했던 것도 다 나를 사랑해서였던 거야. 나를 지키려고, 나를 올바른 길로 가게 하려고 그랬던 거야. 너도 나처럼 살고 싶어? 그 말 속에는 분노가 아니라 두려움이 있었어. 나까지 자기처럼 힘들게 살까봐, 나까지 고생할까봐 그게 무서워서 그랬던 거야. 이제는 이해해. 엄마를. 그리고 고마워. 엄마한테. 나를 낳아줘서, 키워줘서, 포기하지 않아서. 서툴렀지만 최선을 다해줘서. 사랑해줘서. 이제는 내 차례야. 엄마를 지킬 차례. 엄마가 나를 지켜줬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엄마를 지켜줄 거야. 엄마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엄마는 나보다 먼저 어른이었어. 그리고 나는 이제야 비로소 그걸 이해하게 됐어. 요즘은 매주 일요일마다 엄마랑 통화를 해. 긴 통화는 아니지만 그래도 꼭 하려고 해. 엄마 목소리를 듣는 게 좋거든. 엄마는 요즘 정말 밝아졌어. 목소리에 활력이 있어. 친구들이랑 등산도 다니고 요가도 시작했대. 엄마가 자기 자신을 위해 뭔가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기뻐. 지난주에는 엄마가 내 아파트에 놀러 왔어. 내가 회사 다닌 지 4년 만에 겨우 계약한 작은 원룸이지만 엄마는 좋다고 했어. 내 집이라서 좋다고? 엄마는 내 방을 둘러보면서 사진들을 하나하나 봤어. 대학교 졸업사진, 회사 워크샵 사진, 친구들이랑 찍은 사진. 엄마는 웃으면서 말했어. 네가 정말 행복해 보인다고? 나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 맞아, 나는 지금 행복해. 일은 힘들지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어. 내 이름으로 돈을 벌고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어. 그리고 이 모든 게 엄마 덕분이야. 엄마가 나를 키워줬기 때문에, 엄마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거야. 저녁에 엄마랑 같이 밥을 먹으면서 나는 물었어. 엄마는 지금 행복하냐고? 엄마는 한참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 행복하다고? 요즘이 제일 행복하다고? 나는 그 말을 듣고 안도했어. 엄마가 행복하다니? 그게 내가 제일 바라던 거였거든. 엄마가 떠나기 전에 나는 엄마를 안아줬어. 꼭. 그리고 말했어. 사랑해, 엄마. 엄마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 우리 사이에서 사랑해라는 말을 한 게 처음이었거든. 엄마는 한참 나를 바라보더니 말했어. 나도 사랑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 우리는 현관 앞에서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 안고 있었어. 서로의 온기를 느끼면서. 엄마가 집을 나서면서 뒤돌아봤어. 그리고 웃으면서 손을 흔들었어. 나도 웃으면서 손을 흔들었어. 엄마가 사라질 때까지 나는 서 있었어. 그리고 생각했어. 엄마는 나보다 먼저 어른이었어. 준비도 안 됐는데 갑자기 어른이 돼야 했던 사람. 혼자서 나를 키워야 했던 사람. 서툴렀지만 최선을 다했던 사람.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서 소리를 질렀던 사람. 두려워서 나를 통제하려고 했던 사람. 하지만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 그게 우리 엄마야? 이제는 이해해? 완전히? 그리고 고마워. 진심으로.
엄마 사랑해. 너무 늦게 말하는 것 같아서 미안해. 하지만 이제라도 말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